자, 이번에 할 내용은 16.7입니다. 16.7은 면적분, 서피스 인테그랄입니다. 자, 서피스 인테그랄은 뭐냐면 이것도 제가 적분 개념을 항상 제가 질량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곡면의 질량을 구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이 곡면 있죠, 그죠? 곡면이 있습니다. 곡면. 요거의 질량 구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여기 보면 이것도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매개변수 방정식. 그래서 뭐 이렇게 D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U축 있고 V축 있고 이렇게 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요 조각조각 낸단 말이야, 그죠? 조각조각 내갖고 요 작은 조각 있으면 요 작은 조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작은 조각의 질량을 구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요 곡면의 단위 면적 델타 S는 RU랑 RV랑 외적해서 델타 U, 델타 V 이렇게 표현했었죠. 또는 RU 외적 RV 해가지고 요게 매개 변수가 있는 이 영역 UV 공간에서의 이 D 영역을 D라고 했고 요거 단위 면적을 델타 A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질량을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요거의 질량은 요 단위 조각의 넓이랑 그거의 질량은 뭐죠? 요 점에서 랜덤으로 샘플 포인트 하나 가져왔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랜덤으로 샘플 포인트를 하나 가져오면은 저거는 이제 x는 u i j 스타 v i j 스타, y도 u i j 스타 v i j 스타, 그 z도 u i j 스타 v i j 스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RU 외적 RV 델타 A. 이것도 RU, RV도 UIJ 스타, VIJ 스타 각각 들어간 값들이겠죠, 그죠? 어쨌든 이것들을 다 돼가지고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다시 이거 M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면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시그마 두 개니까 인테그랄 두 개 나오고 F에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X, Y, Z죠, 그죠? 전부 다. 그리고 제가 이걸 델타 S라고 뒀죠. 그래서 이거는 DS 이렇게 되겠습니다. S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이제 원래는 IJ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은 델타 SIJ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서피스 인테그랄 면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F O S S상에서의 면적분이라고 우리는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봐서 알겠지만 DS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알 수 있죠. RU 외적 RV의 크기의 DA란 거.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면적분을 계속 잘 할 수 있습니다. S상에서 F, X, Y, Z, DS. 요게 면적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면 요것도 결국엔 그건 거야. X, Y, Z. 우리가 요 S를 표현하면은 항상 이렇게 표현되죠. X는 XUV, Y는 YUV, Z는 ZUV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 UV 자체는 D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요것도 일종의 S가 이렇게 있으니까 XYZ 이렇게 치환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X는 XUV, YUV, ZUV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DS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RU의 즉 RV, DA. DA는 그 뭐지? 그 UV 공간에서의 단위 면적이죠. 그러니까 UV에서 요 UV 영역은 D잖아. 그 D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박스 쳐서 외워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죠.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 이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할수 있게 유도해서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적분은 그렇지만 그냥 1을 적분하면은 넓이나 부피가 나오죠, 그죠? 얘도 요 말 자체가 뭐냐면 곡면의 단위 면적인데 그냥 그걸 다 더했어, 그죠? 근데 밀도가 1이니까 질량은 항상 부피랑 넓이랑 같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죠? 곡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곡면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고 배웠었죠, 그죠? 저번 시간에. 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S상에서 x제곱을 면적분하여라. 여기 대문자 S를 써야 면적분입니다. 자, 그럼 S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1 이렇게 주어지는 공면이 있을 때 요 상에서 요거를 적분하여라. 그럼 내가 뭐라 했어? 요 S가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겠죠, 그죠? S. 그러면 다 봐서 알겠지만 이 뭐야? 그거 할 수 있죠. 이게 R 했을 때 요거는 그 x제곱 y제곱 9잖아요, 그죠? 그럼 반지름 1인 9니까 요거는 구면 좌표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파이하고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로가 1인 경우죠. 그래서 x는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어 있고 y는 사인 파이 사인 세타가 되고 요 z는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그리고 파이 세타의 범위는 파이의 범위는 제로부터 파이까지고 세타의 범위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르친 영역이 D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DS를 구하려면 RU, RV 외적을 취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R 파이 구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R 세타도 구해봐야 되죠. R 세타를 구해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요거는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R 파이 외적 R 세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습니다. 쭉쭉쭉 이제 생략할게 이제는 하면은 이거는 사인 파이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참고하면 됩니다. 저 example 10번 참고하면 됩니다. 16.6에 네, 저번 시간에 요거 비슷한 게 했었죠. 그죠? 반지름이 A일 때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DS는 sin 파이 D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S, X제곱 DS는 어떻게 되냐면 D상에서 적분인데 X는 뭐야? X. 이게 X죠, 이게. 그래서 저거 제곱이니까 sin 제곱 파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DS는 sin 파이 DA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렇게 올 겁니다. 그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해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고 sin 파이가 3승이네요, 그죠? sin 3승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뭐 파이도 제로부터 파이까지 세타 제로부터 2배 상수죠, 그죠? 아무 따라 하면 됩니다. 파이는 제로부터 파이까지 세타 제로부터 2파이까지 따로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는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고 제로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3승 파이 D 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각각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은 하면 3분의 4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약에 함수 공면이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z가 f, g, x, y 이런 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요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매개변수 방정식을 그냥 x, y로 바로 표현할 수 있다겠죠. x, y 그다음 g, x, y 되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rx 외적 ry 를 크기를 구해보면은 이것도 몇 번 계산 이런 거 했었을 겁니다. 했을 때 그때 gx 제곱 더하기 gy 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왔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그냥 요것만 적분하면 뭐라겠어요? 이건 단위 공면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요것만 그냥 계산해서 적분했었으면 그냥 넓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s f x y z 요거를 계산해라 이러면 이건 D상에서 x는 x고 y는 y고 z는 gxy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g죠. f는 피적분함수고 g는 공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또 이게 헷갈리는 학생들 생각보다 되게 많던데 이렇게 하고요. 제가 필기로 z 쓰는데 z 쓰면 안 되고요. gxy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곱하기 da잖아. ds는 요거 곱하기 da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gx 제곱 gy 제곱 그 다음에 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것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 정도 외우고 있거나 사실 이건 뭐 외워도 되고 요거는 유도하는 거 금방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외적 계산하고 이런 과정이 귀찮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몇 개는 그냥 외워 놓으면 그냥 도움이 된다 정도고요. 이거를 공식으로 외운다는 건 너무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example 2번으로 example 한번 우리가 요 관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S상에서 YDS. 자, 요런 면적분을 해요. 이때 S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Z는 X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X는 0부터 2까지 Y는 0부터 2까지. 자, 요게 일단 D죠. 그죠? 요게 Z는. 그럼 이제 우리 S는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할 수 있다. X,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면 X는 X, Y는 Y, Z는 X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사실 뭐 이제 외워서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뭐 이거 하는 김에 요도 해봅시다. X로 편미분하면 1, 0, 1 Y 편미분하면 0, 1, 2Y 이렇게 되고 그러면 RX 외적 RY 하면 이거 외적치 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외적치 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하면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크기는 1, 1, 6 하니까 4y 제곱 더하기 2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ds는 뭐야? 4y 제곱 더하기 1, 2, d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나왔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S상에서 YDS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인테그랄 두 개 있고 Y는 여기 구해놨잖아. 이게 Y죠. DS는 뭔데? 여기 구해놨잖아. 4Y 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DA. A는 D. 그럼 다 했네. 그 뒤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0부터 2까지, Y는 0부터 2까지, Y 루트 4Y 제곱 더하기 2에 이건 Y dx. 그러면 x 이건 다 y에 대한 식이네요. 그러면 상수니까 x만 따로 적분하면 1이네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요거만 적분하면 되죠. 그러면 4y 제곱 더하기 2에다가 2분의 3승에다가 3분의 2에 8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0, 2 4니까 4, 3, 12에 요 2나 보면 2는 4, 4, 16, 17, 18 루트 18 빼기 제로를 보면 2루트 2죠. 그죠? 그러면은 12분의 이거는 3 뺄 수 있잖아. 그지? 3 뺄 수 있으니까 30에 38, 24 54 루트 2 빼기 2루트 2가 이거 12분의 52 루트 2가 그러면 이거는 4로 나눠지죠. 3분의 13 루트 2가 이렇게 3분의 13 루트 2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 하겠죠? 여러분들도? 예.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제 외적 계산하고 이런 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그냥 보면 간단하죠. 그냥 DS, 여러분 이거 외우고 있으면 돼요. DS는 RU 곱하기 RU 외적 RV의 크기 곱하기 DA.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그냥 지금까지 선적분 공부할 때까지 해오던 것 잘 습관처럼 잘 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잘 외우고 요 S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거 연습하면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다. 자, example 3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건 시험에도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왜냐면 면접본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되게 어렵진 않죠.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게 요런 겁니다. 그 S를 우리가 선적분도 그랬죠. 정의로 풀 때 이제 커브가 여러 개로 유니언을 표현했을 때 이제 선적분하고 각각의 선적분을 다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S가 S1, S2, S3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때 S1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고요. S2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다. 인 Z 이퀄 0. Z 이퀄 0이란 평면 안에서 요거 원의 내부죠. 그죠? S3는 Z 이퀄 1 더하기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 둘러싸인 영역 있고 그거의 껍데기인 거지. 그러니까 요걸 다시 보면 그림으로 보면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Y축, 여기 X축. 반대편에서 본 거야, 반대편.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이게 어쨌든, 원기둥은 자른 거야. 알겠어요? 원기둥 자른 거. 요거 보지 말고, 요거 보세요. 원기둥 자른 거. 원기둥 잘라가지고, 요 윗면을 S3죠? 이게 Z 있고 1 더하기 X니까. 그죠? 요거. 그리고 요 밑에 면을 S2죠. 밑에 면 S2.
그리고 이 옆면을 S1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결론은 이거야. S가 있고 Z 있고 DS가 있는데 S 자체가 S1과 S2, S3 이거 세 개로 합쳐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선적분 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S1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S2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S3에 대해서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각각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 S1 상에서 요 DS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S1이 뭐였냐면 아까 측면이었죠. 측면, 옆면이었습니다. 아까 그죠? 그래서 S1이 어떻게 줬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위아래로 이제 막혀 있었죠. 그죠? 위아래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S1을 일단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원기둥 형태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 S1을 R 이거는 세타 Z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세타 Z 갖고 X는 코사인 세타. 왜냐면 반지름은 1이니까 Y는 사인 세타. 그죠? 공면 그죠? R 붙으면 안 되죠. 그죠? 요 집어넣었을 때 1이 만족해야 되니까 요걸 만족해야 돼. X, Y, Z로 이렇게 넣었을 때. 그 Z는 Z죠.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타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아까 보면 한 바퀴 돌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한 바퀴 돌고 있었다고. 한 바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는 그 제로부터 2파입니다. 근데 Z의 범위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였거든. 그죠? 그 밑면은 Z 이퀄 0이었고 윗면은 Z 이퀄 뭐였냐면 그 1 더하기 X였거든요. 1 더하기 X.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1 더하기 X 대신 뭘 써야 돼? 코사인 세타인 거죠. 코사인 세타. 이해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D입니다. 그럼 이제 요 S1 상에서 우리는 요거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R 세타 구해봐야 되겠죠. R 세타. R 세타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고요. RZ 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0, 0, 1 이렇게 되죠. 아, 예. 0이지 왜 1이야? 그러면은 R 세타 외적 RZ도 구해봐야 되겠네. 이거 해보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R 세타 외적 RZ의 크기는 왜 제곱 하니까 1 나오죠, 그죠? 1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야? DS는 1 곱하기 D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이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야. 인테그랄 S1 Z DS는 인테그랄 D 했고 Z가 뭐죠? Z는 Z지. DS는 DA인 거야. 이거죠. 그리고 왜냐면 DS는 DL은 같죠. 그럼 D는 다시 범위가 이거죠. 그럼 이제 써보는 거예요. 세타에 보면 0부터 2파이, 그리고 Z에 보면 0부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Z는 Z고요. DA는 이제 다시 D, Z, D 세타. 그럼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요거 Z로 적분하면 2분의 Z제곱이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적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아마 파이 나올 것 같은데 맞나? 아니네. 그냥 2분의 3파이 나온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계산 생략할게요. 지금 너무 기니까. 어쨌든 2분의 3파이 나옵니다. 이제 뭐 어쨌든 요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S2상에서 ZDS인데, 자, S2상에서 S2는 보면 그냥 Z 이퀄 제로죠. 맞죠? 일단 S2는 Z 이퀄 제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S2상에선 제로 DS인 거죠. 그럼 제로 적분하니까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더 할 게 없어요. 그렇지. 3번. S3상에서 ZDS 이것도 해봐야죠. 그럼 S3도 봐야 돼. 그럼 S3는 또 마침 뭐야? 그 Z 이퀄 1 더하기 X였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럼 Z는 XY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죠. 그래서 그냥 R, XY 하고 X는 X, Y는 Y, Z는 1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원형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때 이 D는 요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게 D입니다. 요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건 RX 외적 알바 요거 정도로 외우면 좋다겠지, 그지? 요거 X편 미분하면 1의 제곱, 요거 Y편 미분하면 제로의 제곱, 요거 그 다음에 1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ds는 루트 2 da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S3 상에서 zds는 요 d 상에서 z는 뭐야? 1 더하기 x죠. 그리고 루트 2 d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는 원형이니까 우리는 극좌표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죠. 극좌표로. 그래가지고 1 더하기 루트 2는 앞으로 빼고요. 1 더하기 x는 r 코사인 세타 되고 da는 r dr d 세타. r에 보면 제로부터 1까지, 세타에 보면은 제로부터 2파이까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에 제로 2파이에 예, 이거 하면 1 곱하기 r은 r이니까 2분의 1 r제곱이고요. r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3분의 r 3승 코사인 세타가 그 다음에 제로 1 d 세타 루트 2에 제로 2파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1 넣어버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코사인 세타 d 세타 제로 넣으면 없어지죠. 그럼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은 이거는 루트 2파인가? 이렇게 나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결론은 뭐야? 요거랑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2분의 3파이 플러스 루트 2파이. 요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어렵잖아. 맞지?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연습해야 돼. 연습 안 하면 절대 못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 면적분에서 면적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스칼라 펑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칼라 펑션의 적분은 보통 밀도를 구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계산 과정이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이제 면적분도 선적분처럼 벡터 필드를 적분할 겁니다. 그 벡터 필드를 적분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요 벡터 필드에서의 면적분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해도 어렵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일단 요거 벡터 필드에서 요걸 하려면은 우리가 선적분할 때도 어떤 커브의 그 오리엔테이션을 이 중요하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적분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물론 그냥 스칼라에서 선적분, 그러니까 DS로 하는 선적분은 사실 뭐 방향이 의미가 없죠. 그냥 단순히 그 질량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향이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벡터 펑션이 들어가 버리면, 벡터 필드가 들어가 버리면 그때 이제 워크를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방향의 값에 그 방향을 반대로 잡으면 부호가 반대로 나와서 값도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요 면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면에도 방향이 있느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면이 있으면 위아래가 있죠. 위아래가 있으면 이거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 같은 거 있죠. 공 같은 거. 이거는 내부 바깥 부분이 있고 안쪽 부분이 있죠. 바깥과 안쪽이 구분이 되면 이것도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리엔티드 서피스인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오리엔티드 서피스 같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게 뭐죠? 메비우스의 띠 들어봤죠, 그죠? 메비우스 띠 같은 거. 이런 거는 바깥쪽 안쪽 면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거야.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기둥 있죠. 원기둥도 이거 바깥쪽이라 안쪽 있죠. 안쪽 따로 있고, 이것도 오리엔티드 서피스가 되는 거야. 좌우가 있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좌우가 있어도 오리엔티드 서피스인 거야. 전부 다 오리엔티드 서피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티드 서피스니까 그럼 방향이 있단 말인데, 그럼 방향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인데, 어디가 양의 방향이냐? 위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바깥쪽이 양의 방향이야. 원기둥도 바깥쪽이 양의 방향이야. 그럼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이 양의 방향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 y축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뒤가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오는 게 양의 방향인 거야. x축이 증가하는 방향, 또는 그러니까 앞뒤가 있으면 x축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방향인 거예요. 이것도 z축이 커지는 방향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방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 직관적으로 딱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양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방향 잘못 구하면 우리는 값이 반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를, 그러니까 노멀 벡터를 우리는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면 어떤 점에서 이 노멀 벡터 n, 우리가 이제
n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찾아야 뭐 계산이 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브가 있을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z 이퀄 fxy 같은 경우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뭐 이쪽 벡터 하면 이제 여기 fx 편미 뭐지? 이걸 rxy로 뒀을 때는 이걸 rx가 되고 이건 ry가 되죠, 그죠? 그 요거 두 개 외적을 취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n에 그걸 할 거야. 크기를 1로 만든 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x 외적 ry 요걸 해가지고 크기를 1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외우면 더 좋죠, 그죠?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적을 취할 때 이제 요게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외적을 취하는 순서가 바뀌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rx 외적 ry인지 ry 외적 rx인지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xy니까 사실 xy 순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외적을 그냥 느낌적으로 보통 xy 순을 하겠죠. 그러면 크게 안 헷갈리는데 뭐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이게 뭘로 해야 바깥쪽이 되는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rx, ry 같은 경우는 이제 요 z좌표만 봐도 알겠죠. 위아래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가야 양의 방향이 됐으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는 z 성분이 양수냐 음수냐죠. z 성분이 양수니까 이건 위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rx 외적 ry 하면 됩니다. 다른 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게 찾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만약에 그냥 ruv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 n을 어떻게 찾냐? 이것도 일단은 ru 외적 rv 하고 크기를 1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방향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여기 앞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엄밀하죠, 정확하게. ru 곱하기 rv가 실제로 바깥쪽인지 안쪽인지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이 뭐냐? 뭐 우리는 이제 적어도 이건 알죠. 외적했을 때 이렇게 놓고 놨으면 이게 ru고 이게 rv면 이게 n인 거잖아, 맞죠? ru rv면 이게 n인 거야. 외적이면 요거 외적 요거 하면 요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외적 이게 했을 때 이게 바깥쪽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뭐 이 새로운 변수로 이렇게 매개 변수로 만들어지는 공면이 있으면 그 변수 순서를 몇 개는 그냥 차례로 외워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9 같은 경우는 파이랑 세타로 표현되는데 세타 파이 하지 말고 파이 세타라고 하라고 했죠. 그 이유가 그래야 알파이 외적 알세타를 해야 이 n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원기둥 같은 경우는 세타랑 z가 나타나는데 요것도 뭐야? 그 rz 세타 하지 말고 r세타 z 하라고 했습니다. r세타 z를 해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했을 때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원기둥 바깥쪽으로. 아시겠죠? 그래 n이 포지티브 형태가 나타납니다. r 세타 r z야. 그러니까 요런 거는 몇 개는 이제 순서를 차라리 면적분 공부할 때, 그래서 어떤 공면을 매개 변수 방정식 표현할 때 쓰는 이 변수들을 항상 그렇게 연습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바로 어려울 겁니다. 바로 캐치하기가. 요거는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해볼게요. 이제 벡터 필드에서 서피스 인테그랄 할 겁니다. 사실 요거 이제 공대생들한테는 이게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인테그랄스 오브 벡터 필드. 뭐 어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유체 역학이나 아니면 전기장 아니면 뭐 자기장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요런 공면 S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 뭐냐면 어떤 유체가 있으면 이 공면을 통과하는 양을 알고 싶은 거야. 정확하게 질량 총액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S를 통과하는 어떤 유체의 질량 총액을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것도 공면을 매개 변수에서 다 짝을 놓으면 이제 한 조각이 살짝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한 조각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S, I, J 이렇게 나오겠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수직인 단위 벡터 n을 하나 찾아 놓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보면 벡터 v는 일단 어떤 유체가 있어요. 유체의 속도인 거야. 알겠죠? velocity of fluid. 어떤 유체의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속도라도 이게 밀도가 다르면 통과하는 질량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밀도도 주어져 있습니다. density. 어떤 유체의 물이면 뭐 질량이 뭐 밀도가 1이겠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로 V는 이제 요거는 변화율, 플로우 변화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 어떤 물체의 어떤 질량의 변화율이겠죠. 그죠? 이 속도 개념이 들어가니까 변화율 맞죠. 그죠? 근데 요거를 우리는 F라고 두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요 어쨌든 각 지점마다 어떤 유량이 흐르는 방향이 있겠죠. 유체가 흐르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F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단위 시간당 어떤 유체가 흐르는 거죠. 그 질량 값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까지 다 감안된 값이죠. 그래서 그러면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걸 통과하는 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과하는 양을 알고 싶으면 수직으로만 봐야 되죠. 우리가 B를 맞을 때도 옆으로 만든 거랑 똑바로 만든 거랑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있을 때 B가 요만큼 공간을 옆으로 이렇게 만든 거랑, 그죠? 사람이 요만큼 공간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만든 거랑 이 단위 면적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이제 사람 몸이 있을 때 비스듬하게 만든 물의 양이랑 사람 몸을 옆으로 이렇게 직접 받는 물의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건 정확하게 이쪽 방향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쪽 방향. 그렇게 정상시켜서 생각했죠. 그 정상시켜서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가 요거 뭐야? 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요거 곱하기 요거에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이제 실제 이쪽으로 작용하는 그 양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F랑 요 N을 내적을 취합니다. 내적을 취하면 요 단위 면적에 통과하는 그 대략적인 그 양이 나오는 거죠. 단위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그러면 요것들을 단위 면적 곱해주면 이제 요 면적에 통과하는 총 질량이 나올 거고 그것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로 표현하겠죠. 예. 그래서 요 S상에서 요거를 계산하면 우리는 요거는 서피스 인테그랄이 되는 겁니다. 서피스 인테그랄 해가지고 그럼 그죠? 요거는 면적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는 피적분 함수는 F로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NDS를 다른 문자로 표기합니다. 어떻게 표기하냐면 요 볼드체 S를 써가지고 NDS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S 해가지고 F 내죠 DS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기호가 뭐가 되는 겁니까? S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FN 내적 DS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우리가 벡터 필드에서의 면적분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만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건 그냥 스칼라 평수 선적분을 이용해서 벡터 필드의 면적분을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서피스 인테그랄 그리고 오브 F 상에서 그리고 요 S 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버 S 상에서의 F의 서피스 인테그랄. 근데 요거는 이제 수학적 표현이고 요거는 물리적 표현으로 하면 이제 요런 거 S를 통과하는 총 유량을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를 물리적 개념으로는 이제 유체 역학적 개념으로는 플럭스 오브 F가 되는 F의 플럭스입니다. 어크로스 S를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S를 통과하는 플럭스라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벡터 필드에서의 그 면적분은 결국엔 어떤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플럭스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는 S의 F의 d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F가 주어지면 요거의 플럭스를 구하라. 아니면 F가 주어졌을 때 요거의 면적분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우리가 계산하기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뭐 이거 봤어. 아까도 하겠지. 요거 왜 S지? S 있고 F 있고 요거는 NDS 이렇게 주라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면적분이 했대. 우리가 S도 했죠, 그죠? R, UV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X, UV 항상 이렇게 S 면적분이 있든 선적분 요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UV는 어떤 D상에 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F 있고 N 자체가 뭐였죠? RU 외적 RV의 크기였단 말이야. 맞죠?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DS가 뭐였어? 다시 RU 외적 RV의 크기의 DA가 되죠. 그럼 A니까 이건 D가 되겠네.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D에다가 F 내적 RU 외적 RV D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랑 RU랑 RV랑 이거 삼중적을 취하면 되는 건데 삼중적 기억나죠, 그죠? 삼중적 취해서 우리는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서 내적 취해도 되고요. 한 번에 삼중적 해도 되고요. 뭐가 더 쉽다, 덜 어렵다 뭐 이런 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요거죠. 요거의 부호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점이 요거의 부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RU 외적 RV가 이 S의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가도록 하게 풀어야 돼.
알겠어요? 방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방향 안 보고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라고. 면적분 1에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림 그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example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f가 좀 간단한 형태로 가져왔네요. 그죠? z, y, x 이렇게 플러스 이게 주어져 있을 때 s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요 상에서 플럭스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s도 다시 이렇게 r 기억나죠? 파이 세타 순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래야 r 파이 r 세타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거 계산하면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이는 제로부터 파이까지 세타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요게 d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요 계산하면 되는 거죠. 만약 우리 결론은 뭐냐면 F랑 RU랑 RV랑 외적을 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차례대로. 그럼 F는 다시 쓰면은 Z 다시 쓰면 뭐야? 코사인 파이고 이거는 사인 파이 사인 세타고 X는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R 파이를 구하면 R 파이 구하면 어떻게 돼? 또 파이에 대해서 요거 순으로 그러니까 파이 세타 순으로 쓰면 됩니다. 파이부터 하면은 요거는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요거는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파이 그러면 r 세타 하면은 r 세타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제로 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f r 파이 r 세타 요거 외적한 다음에 요거 내적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렇게 기억나니까 요거 F 요 차례대로 요거 쓰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를 차례대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쓰고 그죠? 해갖고 이거 우리 행렬의 그 디터미넌트 구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되게 복잡하겠죠? 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쭉쭉쭉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이거는 코사인 파이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3승 파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 다 구했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S, F, 내적, DS 요걸 구하여라 이러면은 요거는 다시 말해서 D 상에서 F, 내적, R 파이, 외적, R 세타 D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D상에서 아까 구했는 거 있죠? 구했는 거 보면은 이 코사인 파이 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세타 요게 두 개 나왔거든? 아까 요게 두 개 나왔으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사인 3승 파이 사인 제곱 세타 해가지고 DA 하고 그럼 다시 요것도 쓸 수 있죠. 그럼 제로 2파이 제로 파이 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쓰고 제로 파이 제로 세타 그러면 다 각자 다 따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 쭉쭉쭉쭉쭉쭉쭉쭉 진행하면은 3분의 4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방금 문제는 되게 중간중간에 생략 되게 많죠. 실제로 풀면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계산 복잡하고 물론 이제 시험 치고 할 때는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안 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푸는 요령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걸.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까부터 이 삼각함수 적분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삼각함수 적분법은 좀 익히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S가 Z 이퀄 G, X, Y 이렇게 함수로 줘졌을 때 S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당연히 이거는 R, X, Y 이렇게 한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X, Y, G, X, Y 이렇게 된다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때 RX 외적 RY는 이거는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GY 그다음 1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외워주면 좋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F가 만약에 PQR 이렇게 주어져 있다.
결론은 요거는 S의 FDS 면적분 플럭스를 구해버리면 이건 D상에서 요건 마이너스 PGX 마이너스 QGY 플러스 R DA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뭐 그냥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요게 F고 요게 RX, RY니까 요거 두 개 이제 내적 취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외우는 게 아닌 거야. 외울 필요가 없죠. RX, RY를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구해놓은 걸로 바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내적하면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그젬플 5번 하겠습니다. 자, FDS 요 면적분을 구해라. 그죠? 아니면 플럭스를 구해라. 자,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 구하는 건데요. 이 S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Z 이꼴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하고 Z 이꼴 0 요걸로 둘러싸인 영역의 껍데기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Z 이꼴 0인데 위에 이런 식으로 파라볼로이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요 위에 껍데기고 요건 요 밑에 껍데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있으면 자 우리는 그럼 요걸 S1 하고 요걸 S2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요게 S1 요 밑에 S2. 그럼 나눠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S1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S1 파트는 뭐 R, X, Y 이렇게 둬도 되죠. 뭐 모양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X, Y 그럼 Z는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S1상에서 적분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또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지. RX, RY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RX 외죠 RY 어떻게? 그냥 요거 그냥 X 마이너스 X 편미분하면 요거 X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인데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2X니까 하니까 2X 되고 요거는 2Y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F 내적 RX 외적 RY는 어떻게 되노? F는 요거잖아요. 요거하고 내적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저 내적 취하면 2XY 더하기 2XY 더하기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시 말해서 4XY 괄호가 필요 없네. 더하기 Z는 뭐야? 또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은 이 S1상에서 F 면적분을 구해라 하면은 이거는 요 D상에서 D도 안 구해놨네, 그지? 요 D가 뭐야? 요거죠. 반지름 요 원이잖아요. 반지름 1인 원이죠, 그죠? Z 영납분 반지름 1인 원이다. 요게 D죠. 요 D상에서 4xy 더하기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D는 반지름 1이고 그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잖아.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1 하면 xy에다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4r 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빼기 x제곱 r 제곱이죠, 그죠? 여기다가 r, dr, d 세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쭉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요거는 계산하면은 요거는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간단 단순 계산이라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2죠. 그럼 S2에서는 이게 아까 RX 외적 RY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R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수직인 벡터를 찾기 위해서였죠. 수직인 벡터. 그럼 여기서 수직인 벡터는 뭐 간단하잖아. Z 이퀄 0이니까 이건 뭐야? 여기에 수직인 벡터는 그냥 001이죠. 그죠? 001입니다. 근데 001 하면 틀린 거야. 왜냐면 이게 001 하면 이렇게 위로 한 칸 가는 거니까 이게 양의 방향 아닌가 한데 지금 방금 뭐랬어요? 이 닫힌 공간이잖아요. 그죠? 공 같은 공간이야. 공 같은 공간에서 파지티브는 요 바깥쪽이고 여기서 밑으로 가야 파지티브인 거야. 밑으로 가는 걸 찾아야 돼. 밑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1을 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실수 엄청 많이 하거든요. 요 부분 헷갈리면 요 n에 대해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요 S2상에서 FDS는 원래 이게 정의가 뭐였냐면 NDS인 거야. 그죠? NDS니까 이걸 다시 쓰면 S2상에서 F는 Y, X, Z고 N은 0, 0, 마이너스 1이야. DS 이거죠. 그러면 이건 S2에다가 이거 내적 취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Z, DS인 거야. 그죠? 이제 요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S, Z. 근데
S2 상에서는 S2는 뭐야? Z 이퀄 0이죠. 그죠? S2 상에 Z 이퀄 0이 이건 그냥 제로죠. 제로 DS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입니다. 플럭스가 없어요. 알겠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S상에서 FDS를 구하라 하면 이거는 S1상에서 S2를 더한 건데 이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제로니까 그냥 2분의 파이가 되겠다. 아시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죠? 물론 우리가 예제에서 그냥 이렇게 0 나오니까 쉬운데 예전에는 뭐 이런 문제 냈을 때 일부러 이게 0이 안 하고 한 칸 올려갖고 1일 때 해가지고 이제 1 넣어서 풀게 하는 거죠. 1이면 더 쉽, 1이라도 더 쉽죠. S2의 넓이 구한다는 건데 S2의 넓이는 뭔데? 1이잖아. 그럼 1이 그럼 뭐고 반지름 1이 뭐니까 파이 나오죠. 그럼 또 그때는 또 답이 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좀 해서 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는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연습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적분이 생각보다 이게 양이 되게 많은데 오늘따라 이게 찍는 게 영상이 생각보다 짧네요. 저는 1시간보다 한참 길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아, 뭐, 예.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예. 좀 개념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더 낫나?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계산 생략 너무 많이 해서 그렇네요. 예. 제가,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단순 계산은 좀 제가 생략했는데 너무 생략했나봐. 시간이 짧게 나왔네요. 어쨌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